해야 되겠죠. 예,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전제가 뭐냐 하면,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이제 음양오행에 대한 이제 내용, 음양오행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사상이 됐건 철학이 됐건 간에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신이 가르쳐 준 거냐. 신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만 믿고 그냥 따르면 되니까. 그런데 신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신은 인간에게 절대 직접 말을 하지 않아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은 전부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 이걸 이제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이 내용들, 이게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음양오행의 내용들이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알아낸 거죠. 알아낸 거.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연구해가지고 우주는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변해가는구나, 움직이는구나 하는 거를 인간이 스스로 알아낸 거예요. 연구를 해서. 신이 야 인간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받아 적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지금 뭔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주제가 아니니까 뭐 그거를 뭐 강조해서 얘기할 거는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학문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인간이 연구를 해서 알아낸 거니까 음양오행도 인간이 알아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역학이라는 거, 음양오행이론으로부터 수많은 하부 이론들이 나와요. 역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근본은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다. 이 우주를 구성한다고나 할까? 이게 이제 우주의 원리예요. 우주의 원리. 우주의 원리.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는 음양오행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움직이고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본 원리죠. 이거로부터 수많은 이제 구체적인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학이 나오는 거죠. 역학. 그 다음에 역학 밑에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이제 뭐 사주나 뭐 육임, 뭐 구궁술, 뭐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원리예요. 원리. 음양오행은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리라고 말해요. 원리. 이거는 음양오행은 이론이 아니에요. 음양오행을 이론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음양오행도 이론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음양오행을 잘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이거는 음양오행은 이론이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도 저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결국 내 자랑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 혼자밖에 모르니까. 선생님 딴 사람은 알 수 없지 않아요? 어떻게
선생님 혼자만 이거를 안다고 단정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피라미드.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준에 올라가면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밑에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를 이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누가 어떤 이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 너는 이 위치에 있어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나온 길이었으니까, 그 길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저의 이론을 가지고, 물론 저의 이론을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거는 자기 스스로 겪고서 자기 것이 돼야만 이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론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름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름길로.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아, 당신은 어느 수준에 와 있다 생각하는 게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내가 지나온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너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요. 제가 다 겪어온 과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아직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낸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려면, 진짜 이해되려면 본인 스스로 그러한 과정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비로소 느꼈을 때 그때 자기 것이 되는 거고, 그때 진정한 이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원리예요. 음양오행은 원리.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이론화 시키는 거죠. 이게 학문이죠. 자연현상을 이론화 시키면 그것이 학문인 거죠. 학문. 그러면서 학문이 되면 동시에 객관적이고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 이제 학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역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학문이 된 거예요. 검증된 거죠. 물론 엉터리 검증도 많이 있지만.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지.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래 사주학도 공부를 하고 뭐 역학도 공부하고, 그럼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음양오행이 우주의 원리라고 그러면 지구에서도 옳겠죠. 지구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겠죠. 지구도 우주의 일부니까. 그러면 지구 말고 다른 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다른 행성들, 다른 행성들이요. 이런 행성 다른 별들에서도 다 음양오행 원리가 지배를 해야 되겠죠. 지구에서만 맞고 다른 별에서는 안 맞으면 이거는 우주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우주의 원리라면 지구에서도 맞고 다른 별에 가서도 다 맞아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별은
극히 드물어요. 몇 개 안 돼요. 겨우 손가락에 셀 수 있을까? 이 우주를 알아야 돼요. 우주 공부를 해야 돼요. 우주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 음양오행을 어떻게 한 단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주 공부. 우리가 하늘에 보면 하늘에 별들이 많잖아요. 밤하늘에 하늘을 쳐다보면 맑은 날 별들이 많잖아요. 하늘을. 근데 이 별들이 반짝이는 별들이, 저도 옛날에는 이 별들이 지구 같은 별인가 보다, 뭐 화성 같은 별인가 보다, 지구 옆에 요거는 또 금성 같은 별인가 보다, 이러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 과학적 지식이 낮을 때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밤하늘의 별이 어떤 별이냐면 태양도 아니에요. 태양 아니에요. 이 태양은 어디에 속하냐? 은하에 속하죠. 은하.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를 갤럭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갤럭시, 은하. 근데 이 은하 안에는 태양이 요만해, 점이에요. 점. 이 태양 안에 지구라는 행성이 있고, 그런데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태양인가요? 태양도 아니에요. 은하예요. 은하. 알고 보니까 은하예요. 이 별들이. 이 은하는 1000억 개의 별로 되어 있어요. 대략 1천억 개. 1천억 개의 별로 되어 있어요. 1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어요. 1천억 개. 그러니까 1천억 개 중에는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금성 뭐 이런 별들이 있죠. 이런 별들이, 이 은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게 다시 1천억 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밤하늘의 별이 지구인가? 지구 같은 별이겠지. 근데 조금 중학교 들어가니까 자체 발광을 해야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는 자체 발광을 안 하고 태양은 자체 발광을 하니까 그럼 태양인가? 했는데 태양도 아닌 거였어요. 은하였어요. 은하. 이런 끔찍한,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는 생명체예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이게 녹록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은 따뜻해야 돼요. 뜨거우면 안 돼요. 뜨겁다. 안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열이 있어야만 돼요.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을 조사해 보니까 이 물이 있고 열이 있는 별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중력이 문제예요. 물과 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중력이 문제예요. 이 생명체는 반드시 중력이 있어야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중력이 없으면 공중에 붕붕 떠 있겠죠. 뜨면 생명체로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고등생명체로 진화를 할 수 없어요. 고등생명체로 진화하려면 반드시 중력이 있어가지고 땅을 딛고 살아야 하며, 그 다음에 그 중력의 크기가 마치 지구와 같아요. 지구 크기 딱 요만큼의 중력이 작용해야 돼요.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만큼이 작용을 해야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중력은 크기에 비례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지구 크기만한 별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존재해야 되고 열이 있어야 되고, 그 열이 있으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고등생명체가 살 수 있는 딱 유일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지구, 이 지구가 바로 우리가 사는 별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와,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주 전체를 놓고 봐도 딱
지구 같은 별이 이게 과연 몇 개나 있겠느냐. 진짜 기가 막힌 확률로 고등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었다 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게 최근에 요거를 알려면 한 10년 정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과학자, 최첨단 과학자가 10년 후에 깨닫게 될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내용은 지구 같은 별이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뭐 몇백 개, 몇천 개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도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일단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우주 음양오행이라는 우주의 원리, 음양오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 과학을 꼭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과학을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주는 하나예요. 하나. 과학으로 보는 세상이, 과학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있고, 우리 같은 이런 동양 철학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예요. 하나. 우주는 하나뿐인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로 들여다보는 세계가 있고, 동양 철학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있고, 이렇게 세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의 세계예요. 하나의 세계. 그래서 우주는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게시판 내용이, 이거 설명하려면 무지하게 어렵고, 근데 이거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좀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 사계절이 존재한다는 게, 사계절이 존재하려면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23.5도 기울어야 된다. 요게 이제 요 각이 23.5도죠. 23.5도를 기울어야만 사계절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 별은 사계절이 존재하는 별이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구밖에. 태양은 뜨겁기만 하고, 우리가 금성도 금성 수성 뜨겁기만 해요. 사람 들어갈 수 없어요. 계절이 있나요? 없어요. 굳이 말하면 여름밖에 없는 계절이에요. 여름도 아니에요. 이거 한증막이니까 아주 뜨거워서 불지옥이에요. 이건 여름이라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계절에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화성도 계절이 없어요. 이것도 계절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냥 춥고 덥고, 대기가 없으니까 하루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대기라는 게 있어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어요. 대기라는 게 뭐냐면 공기, 습도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별의 온도를 크게 안 떨어뜨리고 크게 안 올릴 수 있어요. 만약에 대기가 없는 별은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영하 200도까지 떨어지고, 햇빛이 비치면 영상 200도 이상 올라가요. 대기가 없으면, 공기하고 습도가 없으면. 이런 공기와 습도가 있어야 그거 완충작용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로 토성, 목성, 천왕성, 명왕성, 이런 별들은 여름이 없어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그러면 어떻게 신기하게 지구에는 사계절이 존재하는데 이게 23.5도가 기울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래, 그럴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얼핏 들으면 그래 보여요. 그런데 이거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이 23.5도 그러면 별이 수직인 별이 있느냐? 그럼 수직의 기준이 어디냐? 우주의 기준이 있어요. 우주? 태양계, 우리 은하 갤럭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반 이렇게 갤럭시가 생겼으면 태양계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하고 각도가 거의 90도 가까이 차이 나요. 우리 은하보다 더 커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중심이 없어요. 우주에는 중심이. 근데 중심이 없는 우주에 이렇게 수직이라는 거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뭘 중심으로 놓고 중심이 있어야 수직선을 그을 수 있고, 이 중심으로부터 23.5도를 기울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태양계조차도 이 우리 은하계에 이 수직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23.5도 기울었다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지구에 있는 행성들도 자전 궤도가 다 틀려요. 우리 지구는 23.5도가 기울었어요.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다른 별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계절이 가능한 이유는 대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기. 엄밀하게 말하면 대기. 그리고 설령 23.5도 기울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구가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잖아요. 태양은 워낙 크기 때문에 빛이 수직으로, 여기 있는 놈도 이렇게 보고 여기 있는 놈도 이렇게 봐요. 태양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위 아래는 추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기울었기 때문에 사계절이 됐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진리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현상.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게 지구가 23.5도 기울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거고, 만약에 23.5도 기울지 않으면 사계절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23.5도가 기울었기 때문에, 이게 23.5도가 기울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거다. 60도 기울어도 사계절이 있을 수 있어요. 한 50도 기울어도 사계절이 있을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어디 사느냐. 지구도 이 온대지방,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온대, 여기가 한대죠. 지구도 적도에 있는 사람은 사계절 없어요. 여름밖에 없어요. 여름. 온대지방에 있는 사람만 여름 사계절인 거고, 한대, 이 북극이나 남극에 있으면 사계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조후를 동시에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조후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조후로.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기준은 우리가 인간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학문이 생명체 위주로, 생명체가 바라본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우주의 원리인 음양오행이라는 원리를 이제 알아냈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 달에 가서 살 수 없나요? 달을 생각해보죠. 달은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밤은 영하 한 100 몇 도로 떨어지고 낮에는 뭐 100 몇 도로 올라가요. 대기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서 살려면 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기온 온도차를 일기차를 줄일 수도 있지만 벙커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벙커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벙커에서 살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잖아요.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이 벙커 안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고 살 수 있어요. 작물 재배할 수 있어요. 벙커. 왜냐하면 생명체는 물과 열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절하고 관계가 없어요. 달에 이 벙커 안에 이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물 주고 열 주고 하면 쌀, 곡식 같은 거, 과일, 나무 이거 키울 수 있어요. 지구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생명체가 인류 진화상에 진화 때 사계절이라는 걸 겪었잖아요. 이 생명체가 진화를 하면서 지구의 온대지방에서의 사계절, 어떤 작물이라든지 사계절을 겪으면서 진화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들은 DNA 속에 이 사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진화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벙커 안에서 이 사계절만 맞춰 넣어주면 생명체는 이게 지구인가 보다. 사실은 지가 달의 벙커에서 자라나는 건데 지구인지 알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식 열매도 맺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일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좆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냥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장수장만 맞춰주면 되는 거고, 이 생장수장은 진화에 의해서 길들여진 어떤 DNA 코드 안에 들어있는 생명 방식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 본질을 알아야 뭐를 할 수 있냐면, 원래 겨울은 농사 안 짓잖아요. 수기운이니까 쉬는 시절 아니에요. 쉬다 하잖아요. 숨은 쉬는 거 아니에요. 농사 안 짓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겨울에 시골에 쉬나요?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겨울에 농사 다 지어요. 겨울에 시골 가잖아요. 비닐하우스 무지 많아요. 전라도 쪽 가면 어마어마하게 비닐하우스로 겨울에 농사 지어요. 근데 원래 겨울은 수라는 거는 농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역술인들은 겨울에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농사 짓는 거를 역학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공격 대상이죠. 예를 들어서 역학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 과학자라든지 역학을 비난하는 사람들, 내가 저 역학을 엉터리다, 미신이다 라고 공격하려면, 겨울에 농사 짓는 거 너 저기 역학으로 어떻게 설명하니? 설명할 수 있어? 하면 아무도 못해요. 나 빼고. 근데 내가 그걸 설명하려면 이 우주로 설명해야 돼. 우주. 달에서 작물을 키우는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걸 설명하려면. 이게 무지 어렵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려면. 그래서 하여튼 역학을 공격하고자 한다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역학이 미신이다, 이거를 공격하려면 겨울에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농사 짓는 거는
역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니? 너 설명할 수 있어? 너 역술인이라며? 물어보세요. 아무도 설명 못해요. 원래는 수는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수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근데 실제로 겨울에 농사 짓잖아요. 비닐하우스로 쳐가지고.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을 수 있어요. 이 생명체라는 거는 그냥 물과 열만 적당히 공급하면 계절과 관계없어요. 계절과.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겨울에 비닐하우스로 농사 짓는 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발전하면 달에 가서 달에서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 내용들을 설명하려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저 게시판 365일과 60갑자의 관계 별거 아닌데 설명하려면 방대한 거를 알아야 돼요. 방대한 내용의 우주에 관해서. 그 다음에 365일과 60갑자 이제 해보죠. 365일과 60갑자. 그 1년은 365일이라는 건데 이 365일은 어디서 나왔냐? 지구에서 나왔죠. 근데 우주에는 하루가 365일만 있는 별이 있느냐? 없어요. 아주 드물게 지구가 있고 대부분 제각각이에요. 그냥 어떤 별은 1년이 21일인 경우도 있고 1년이 뭐 5000일인 경우도 있고 1년이요. 이 1년이라는 건 이제 공전 태양을 주위로 해가지고 어떤 별이 돌고 있을 때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공전이죠. 이 한 바퀴 도는 걸 1년이라고 하는데 이 한 바퀴 도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전이라는 개념이 365일. 그런데 다른 별들을 보면 20일인 별도 있고 뭐 5000일인 별도 있고 다 틀려요. 제각각이에요. 그 중에 지구는 365일인 거고. 그런데 음양오행이 우주의 진리라면 1년이 365일이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1년이 20일인 별도 있는데 1년이 꼭 365일이어야 돼요? 아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년이 며칠이건 간에 의미가 없어요. 하필 지구가 365일이니까 그냥 1년이 365일일 것 됐을 뿐이에요. 어떤 별이 있어요. 태양 말고 안드로메다에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도 인간이 살아요. 이걸 휴머노이드라고 그래요. 인류 휴머노이드라고 그러는데 인간 같은 종족이 사는데 근데 이 별은 1년이 100일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100일짜리 한 바퀴 도는데 100일밖에 안 걸려요. 이게 1년이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 음양오행이 없느냐? 아니죠. 음양오행이 있어요. 얘네들도 우주의 진리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음양오행을 이용해가지고 사주학 만들 수 있어요. 역학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본 원리, 음양오행이라는 근본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역학 만들 수 있어요. 역학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학의 내용이 별마다 다른 거예요. 별마다. 근본 원리는 음양오행이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 인간이 제2의 지구를 발견했어요. 제2의 지구. 근데 그 별에 딱 가보니까 1년이 100일이야. 그러면 역술인이 이 별, 제2의 별로 이주를 한다. 그 안에 역술인이 또 같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역술인은 지구에서 쓰던 역술을 버려야 돼요. 안 통해요. 안 맞아요. 이 별에 맞는 역학을 만들어야 돼요. 이 역학을. 이 별에 맞는. 그러니까 60갑
60갑자인데 100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러면은 뭐가 틀려지냐면, 일단 60갑자는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음양오행을 가지고 10간을 만들어요. 10간. 음양오행을 가지고 10간. 이 10간까지는 진리예요. 진리. 어느 별이든. 그러면 이 공전주기를 가지고 10간을 공전주기로 나눠야 돼요. 공전주기를 10간으로 나눠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역학이. 지구에서의 역학이. 그럼 이 별에 가면 이 공전주기가 100일이면 100일을 10간으로 나눠가지고 60갑자를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역학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안 믿기죠?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선생님. 이런 얘기는 처음이네요. 황당하네요. 사주학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지구에서만 진리예요. 다른 별에 가면 사주학은 버려야 돼요. 지구에서 쓰던 사주학 역학 다 버려야 돼요. 오로지 음양오행이라는 우주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역학을.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듣는 분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믿을 것은 음양오행뿐이에요. 오로지 믿을 것은 음양오행뿐. 오로지 믿을 것은 오행뿐. 그 외에는 다 변해요. 별마다. 그 음양오행은 왜 안 변해요? 이거는 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별에 대한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간에 관한 공식이에요. 공간. 방향. 중심이 토죠. 동쪽은 목이라고 하고 남쪽은 화라고 수. 이게 수. 공간에 관한 공식이에요. 음양오행은. 별 안에서만 작용할 뿐 어떤 특정 별에서만 존재하는 원리나 공식이 아니고 음양오행은 공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별이든 그러니까 우주는 공간이 근본이에요. 근본. 일단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 공간에 관한 원리가 음양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별이든 상관없어요.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건 이 음양오행, 공간에 관한 원리 뿐이에요. 이 공간에 들어가면 뭐든지 이 세상 존재하는 건 다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도 심지어 시간도 공간에 종속이 돼요. 이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지구라는 공간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전주기 365일을 만들고 그것으로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별은 안드로메다의 어떤 별은 공전주기가 100일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 100일짜리를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변할 수 있어요. 어떤 별이든. 지네들이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 시계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손목시계. 해를 기준으로 만들었잖아요. 시간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창조품이에요. 창조물이에요. 시간은. 공간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공간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음양오행 이론이에요. 공간에 관한 이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별을 막론하고 다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음양오행 뿐이고 지구에서는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60시간에 의해서 60갑자라는 시간 이론이 만들어졌잖아요. 60갑자. 그러니까 이건 지구에서만 만들어진 것인 거고 별거 아니에요. 별마다 다 틀려요. 지구라는 별에서는 그랬을 뿐이라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과 60갑자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구에서만 이렇다 하는 거고 다른 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365일과 60갑자는 우연히 지구에서 만들어졌을 뿐인 거지. 이게 별 의미, 우주의 근본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365일과 60갑자는 지구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무슨 이게 시간을 만든 원리이고 이게 무슨 이게 이제 어쨌든 지구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이제 이분의 이제 근본적인 원리는 이제 의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60갑자가 있잖아요. 60갑자인데 지구가 365일이잖아요. 원래는 360일이 정상이겠죠. 이렇게 해야 말이 맞겠죠. 360일. 그런데 왜 365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질문이. 1년이 왜 365일이에요?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이 내용, 이 질문의 핵심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60갑자라는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1년이 360일이어야 맞는데 왜 지구가 365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1년은 왜 365일이에요? 이거는 지구기 때문에 지구가 하필 이런 거라서 이럴 뿐인 거예요. 지구가 이랬을 뿐인 거지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거는 질문도 아니고 이거 당연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이걸 무슨 대단한 것처럼 물어보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원래 60갑자라는 시간을 쓰면 1년이 360일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막상 지구는 365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60갑자라는 시간을 왜 만들어졌냐? 이거는 해를 보고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해에 의해서 시간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의 단위가 60갑자가 된 거고 됐을 뿐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딱딱딱딱 맞추다 보면 365일이 되면 딱 들어맞는데 하필 1년이 366일.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 그거를 알면 돼요. 1년이 왜 365일이에요? 그거를 알 필요는 없고 이거는 지구가 이러니까 그런 것일 뿐이고 다만 360일과 365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만 알면 될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음력시간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력시간. 이 60갑자는 양력시간이에요. 양력시간. 왜냐하면 이건 태양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음력시간이라는 게 이 지구에는 태양을 가지고만 만든 시간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이라는 놈들이 달을 가지고 또 시간을 만들었네. 골치 아프게. 태양만 가지고 시간을 만들면 되는데 이 미친놈들이 달 가지고도 또 지 나름대로 시간을 만들었어. 왜 그랬냐 하면 이 태양이라는 거는 매일 모양이 똑같아요. 매일 동그래. 눈부셔서 생긴 모습을 볼 수도 없어. 근데 달은 매일 볼수록 모양이 달라져. 그러니까 요거 시간을 알 수 있다. 달을 보면 시간이 흐름을 알 수 있네.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 달 가지고 시간 만들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원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인류가 시간을 만든 거예요. 원래 인간이 이제 인류가 지혜가 발달하면서 시간을 만든 건 해가지고는 시간 만들 수 없잖아요. 눈부셔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오늘 몇 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며칠인지. 근데 달은 매일같이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달 가지고 시간을 만든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러다 어떤 별난 인간이 달 가지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정확한 시간을 위해서
태양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과학에 의해서 태양으로 시간을 재는 방법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5,000년 전쯤에. 이런 역사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윤달이라는 게 뭐냐? 윤달이라는 거 음력이잖아요. 음력시간이잖아요. 음력시간. 음력시간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윤달. 달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 보니까 1년이 365일인 이유 때문에 365일인 이유 때문에 1년을 나누고 달이 1년에 12번 바뀌니까 이거를 12로 나누다 보니까 12로 나누는 게 아니죠. 달이 29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29일 주기예요. 달은 29일 주기. 달이 29일이에요. 한 바퀴가 그러니까 달에 변하는 주기는 29일이에요. 근데 365일이에요. 1년이 365일. 그러면 달이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이거를 시간을 측정을 하려면 달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이 달이 바뀌는 걸 측정을 해서 29로 나눠요. 그래서 계산기로 365 나누기 29 하면 12.5862 뭐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29일도 아니에요. 29일하고 4분의 1이에요. 29일이 아니라 29일 4분의 1. 29일 4분의 1. 그러니까 이게 12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12로. 골치 아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4년에 한 번씩 윤달이라고 해가지고 29일을 추가를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 하는 걸 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들어있는 거일 뿐이에요. 이거 역학에서 안 쓰잖아요. 사주학에서 윤달 안 보잖아요. 사주는 절입일을 쓰잖아요. 절입일, 절기를 쓰잖아요. 절기. 사주에서는 절기를 가지고 사주 명식을 뽑지 윤달 가지고 달 가지고 안 뽑잖아요. 음력 정월, 2월 동지, 섣달 이거 가지고 사주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윤달하고 사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윤달하고 사주는 무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옛날에 당사주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쓰는 지금 현대사주하고 다른 이상한 당사주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네들 음력으로 점을 치다 보니까 윤달이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사주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주하고 이름만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뭐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사주하고. 그러니까 이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질문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사주학에서는 1년이 왜 365일이에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인 거예요. 사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쉽지는 않아요.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음력이 이제 당사주를 만들고 우리 양력이 사주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무관한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둘은. 그런데 이게 막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막 이게 헷갈려지는 거야. 아,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음력과 사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음력에는 윤달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게 헷갈리는 거네. 이랬을 뿐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우리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뒤에 보면 혹시 이게 이제 음력하고 음력이 사주하고 관계가 있는데 음력은 윤달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야자시 신살론, 동지세수설, 야자시, 조자시론, 허자론, 오주, 십자론, 용신론 등 수없이 많은 이론이 생겨나는 원인이 아닌가요? 라고 쓰셨어요. 게시물 보면. 그런데 전혀 관계 없는 건데 관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역술인들이 이 관계를 잘 모르고 이거 혹시 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래서 뭐 만들어보자 허자론 뭐 만들고 그냥 뭐 우주 십자론 뭐 이 만들었던 게 사실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거예요. 이 근본 이 카테고리를 알면 전혀 헷갈릴 바가 없는데 이게 이름이 당사주하고 우리 사주하고 또 같은 바람에 자, 또 한 가지 당사주를 보면 당사주의 육친 같은 거 있나요? 육친론? 없어요. 그 다음에 당사주에는 그럼 뭐가 있냐면 뭐 천역, 천인, 뭐 천고, 천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천귀 또 뭐가 있나 많잖아요. 그런데 당사주 보면 재밌는 게 왜 그러냐, 당사주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당사주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사주가 우리 사주와 다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날짜를 모르잖아요. 달력. 쉽게 말해서 당사주를 언제 봤냐면 조선시대 때 봤어요. 조선. 이거 모르면 헛소리 많이 나와요. 쓸데없는 헛소리. 왜 그러냐면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달력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달력을 보면 달력에 절입일이 나와 있어요. 절입일. 그런데 조선시대 때 달력 있나요? 달력 없어요. 조선시대 때 달력이 없어요. 그냥 달만 보고 올해는 정월 며칠 또 뭐 금은 또 동짓달 섣달 달력이 없으니까 달만 쳐다보고 지금이 언제쯤인가를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달력이 없으니까 절입일을 몰라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현대사주가 나올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관계를 모르는 일부 역술인들은 당사주가 마치 그러니까 현대사주가 조선시대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역술인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도 현대사주가 있었다. 근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입일을 알아야 돼, 현대사주는. 그런데 절입일은 반드시 달력에만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달력 있었냐? 없었어요. 따라서 조선시대 때 현대사주가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렇게 말하는 역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쓰는 현대사주 있잖아요. 이거 얼마 안 돼요. 만들어진 지. 90년대까지 있잖아요. 1990년대까지 저기 점집에 가잖아요. 점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점쟁이들이 전부 당사주 책 보고 점 쳤어요. 당사주. 90년대까지. 그런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전부 없어졌어요.
당사주 보는 점쟁이들이. 왜냐하면 현대사주한테 밀리잖아요. 못 맞추잖아요. 현대사주한테. 아무리 현대사주가 지금 엉터리로 본다고 하지만 못 맞추잖아요. 당사주가. 그러니까 실력에서 밀린 거고, 그 다음에 또 당사주가 또 뭐가 문제냐면 사건을 분석을 못해요. 사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과연 경매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점쟁이한테 와가지고 손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사주를 보는 점쟁이는 그런 거를 얘기를 못해요. 맨날 초년은 어때? 중년은 어때? 뭐 말년은 어때? 당사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건 분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현대사주처럼 행운을 볼 수가 없어요. 당사주가 육친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운을 못 보고 이게 저리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당사주가.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10시가 됐는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 알고 보면 별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네,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 얘기가 별로 그렇게 믿기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사실은 하여튼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거를 알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모든 학문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엉터리로 만든 것도 많아요. 잘못된 거. 신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학문이라는 건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는 원리도 인간이 알아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면에서. 아,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참 대단한 걸 아셨는데, 혹시 과거의 인간도 선생님처럼 이런 거를, 대단한 거를 아는 인간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저만 알았겠어요. 누군가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과거에. 또한 미래에도 내가 누군가에 가르쳐주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스스로 터득할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못 남긴다 하더라도 전혀 미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미래에 나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스스로 터득할 거예요.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스스로 다 뒤집어 엎고 새로 정립을 하겠죠. 저도 새로이 다 정립을 한 거예요. 역하게 오로지 음양오행의 원리로부터 전부 다시 새로 써 나간 거예요. 음양오행의 원리만 가지고서 다 새로 썼어요. 근데 이런 걸 남겨가지고 누군가 배워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또 그런 사람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이걸 세상에 널리 보급하면 인간의 이로운 측면으로 이거 인간을 이롭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좀 복받은 사람인 거고, 나는 단지 복이 좀 없었을 뿐이고, 그런 거죠. 뭐 별 미련은 없어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세상에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죽진 않을 거예요. 사라질 생각이에요. 죽을 생각은 없고요. 사라질 생각이에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일단 이제 요 내용은 365일과 60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하죠. 뭐 이거는 이제 사주학에서는 별 의미는 없고, 음력, 그러니까 이제 음력 달력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제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일치하지 않으니까. 60갑자와 365일이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음력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현대사주하고는 무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없으면 이제 나야나님이 질문하셨던 재성에 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우수회원 연구실에 보면은 이제 직업 직장 관련하면은 내용에
이 정제가 직장도 말하고 집도 말하는데 이거를 구분해내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제 그거를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재성에 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죠. 아,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정제운이라고 이제 정제운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집과 그러니까 재성이죠. 재성에는 정제와 편제가 있죠.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재성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 내가 머무는 곳. 그리고 터전. 내가 살아가는 터전, 사는 곳.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자리다 하는 거예요.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관한 아주 이제 의미가 함축적으로 이 자리라는 표현이 참 적당해요. 이 재성이라는 의미가 자리. 우리가 이제 자리라는 의미하고 아주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재성은 자리운인 거예요. 자리. 그럼 이 자리에는 편한 자리가 있고 불편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또 이게 또 생각이 나네요. 우리 겁재 있잖아요. 겁재가 이제 이익 추구라는 뜻이잖아요. 이익 추구. 그런데 이익 추구가 좀 더 의미를 구체화시키면 이게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좋다, 싫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생기면 좋고 이익이 안 생기면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좋다 싫다가 이익 추구에 관련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를 좋다라고 느끼고 뭐를 싫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름답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좋다 싫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hate, 싫다는 건 hate, 좋은 거는 good, 뭐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좋다 싫다라는 개념, 우리가 좋다 싫다라는 의미가 이익 추구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익 추구. 아름다운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거죠. 아름답다는 거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이익 추구 때문에 아름답다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양에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이 참 아름답게 뻘겋게 해가 떨어질 때 석양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때 이게 내가 나한테 이익이 돼가지고 아름답게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늘에 비가 온 다음에 갑자기 해가 뜨니까 무지개가 생겼다. 저기 멀리 언덕에 무지개가 생겼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생겨서 아름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는 좋다 싫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근본
개념이 다른 말이고, 일반적으로 좋다 싫다 인간들이 느낄 때 이거는 이익을 근본적으로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운이 들어오면 좋다 싫다가 나타나요. 겁재운이 들어오면 좋다 싫다. 아, 이거 새로운 거예요. 겁재운이 운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사주가 딱 있으면 여기 겁재가 들어와요. 그러면 뭔가 좋거나 싫거나 이럴 일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거죠. 새로운 거 하나 또 알았죠. 이거 나중에 써먹을 때 내가 써먹을 일이 이 예시가 이제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겁재를 가지고 좋다 싫다 느낄 수 있는 거, 그거를 내가 나중에 또 예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재성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재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자리를 의미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직장하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직장하고 부동산은 다르잖아요. 직장하고 부동산은 다른데 이게 똑같이 재성이 이걸 가리키니까, 아, 이거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구별할 수 있죠. 구별할 수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재성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직장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부동산에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이거 외에 재성 말고 다른 운이 뭐가 들어오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다른 운이. 만약에 정관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재성과 정관이 같이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직장 문제냐 부동산 문제냐. 그 다음에 재성과 뭐가 비견도 들어올 수 있고 겁재도 들어올 수 있겠죠. 또 뭐 정인, 편인 다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운을 보고 이게, 아, 이거 직장의 문제다 또는 부동산의 문제다 라고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 사례를 봐야 돼요. 실제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사례를 보기 전에 우선 정제 편제를 좀 더 나눠야 되겠네요. 같은 자리운인데 이 정제는 편안한 자리, 편제는 불편한 자리. 불편한 자리니까 이거는 오래 머무를 수 없겠죠.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항상 부수적인 의미, 2차 의미, 또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또 3차 의미,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근데 편안한 자리는 오래 머물 수 있겠죠. 오래 머물 자리. 이거예요. 정제는 오래 머물 자리. 그런데 운이 들어오잖아요. 운이 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정제가 올 수도 있고 편제가 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정제가 오면, 운에 정제가 들어오면, 아, 내가 오래 머물 자리를 찾는 거예요. 편제가 들어오면 잠깐 머물 자리를 찾는 거예요.
오래 머물 자리. 그러니까 정제운이 왔다 그러면 오래 머무를 자리를 찾는 거고, 편재운이 왔다 그러면 잠깐 머무는 자리를 찾는다 라는 뜻이에요, 운에서. 그러면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할 경우, 그게 뭐 경매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경매가 아닌 그냥 매매를 통해서든 뭐 분양을 통해서든 정제가 들어왔을 때는 아, 여기는 내가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는 거예요. 편제가 들어오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있어요. 경매, 내가 현재 단독주택을 살고 있어요. 이 집이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명의로 된 집. 그런데 내가 부동산 경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제운이 들어오면 내가 이건 뭐냐 그러면 경매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 경매 물건은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집. 여기는 내가 오래 머물 수 있겠다. 경매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도 아, 여기는 내가 살 수도 있겠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개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 이 두 개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내용. 아, 내 집이 있으면서도 정제운에 경매가 나한테 낙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든 뭐 단독주택이든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정제운이 들어오면. 여기선 나는 이거를 남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 이건 내가 여기서 내가 아예 들어가서 살고 현재 이 집을 팔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엔 내가 머무를 만한 이렇게 아늑한 느낌이 들더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령 장사, 돈을 벌 목적으로 집을 경매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정제운이 오면. 편제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뭐 남한테 넘겨야지, 그냥 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들어가서 살기는 적당치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운에서 편제가 들어오면. 그리고 이거는 내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이 없는 사람. 나는 전세 산다. 나는 집이 그냥 전세야. 내 집이 없어. 그럴 때 정제운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아파트 경매를 하든 분양을 하든 매매를 하든 정제운이 들어오면 아, 여기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제가 들어오면 만약에 내 집을 구해야지 할 때도 내가 전세를 사니까 내 집 마련해야지 하고 경매나 뭐 매매를 시도할 수 있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이. 그런데 편제 운이 들어와 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해서 이제 집을 매매를 하는데 편제 운이 들어오면 아, 이 집은 내가 오래 살기에는 좀 안 좋아 라든지, 또는 에이, 잠깐 머물다가 1, 2년 있다 또 이사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이게 뭐 경매를 통해서 내가 좀 돈을 부동산 투자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꼭 편제운에서만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자기 집은 있고 꼭 편제운에서만 내가 부동산 경매라든지 아니면 매매가 되는다든지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정제운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경매 같은 거. 그런데 정제운에서 하면 그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되팔고 싶지가 않고, 나 딱 집을 보고는 저 집 마음에 들어, 저런 집에서 살아. 딱 물건을 보고서 진짜 애착이 가구나,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거 사가지고 그냥 원래는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되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길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지더라, 그런 뜻이에요. 정제운이 들어오는 건 그런 마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운을 봐야 돼요. 운이라는 게 이제 내 사주가 이렇게 있고 이제 운이 이렇게 있잖아요. 운이. 그러면 여기 정제가 들어오거나 뭐 편제가 들어올 수 있는데, 뭐 어디든 마찬가지죠. 어디든 다 정제나 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들어오는 게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같이 들어오는 게 뭐 정관, 편관, 뭐 별게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비견도 들어올 수 있고, 겁재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정인도 들어올 수 있고, 편인, 또 식신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상관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는 못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럴 때 의미가 다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후 그러니까 이제 2017년, 올해가 14년이니까 2017년에 운을 봤는데, 여기 정제가 들어오고 정관이 들어오고 뭐 여기 정인이 들어오고 뭐 겁재가 들어오고, 이 3년 후에 이 정제운을 내가 딱 보고서 이게 직장인지 부동산인지 직장인지, 정제니까 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집인지 이거를 알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람마다 처음부터 여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명확하게 쉽게 구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 미래의 일은 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가까워질수록 명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근데 뭐 한두 달 후에 운에 이러하더라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부동산 투자니까 이거는 투자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겠구나 하는 거는, 그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뭐 한 3년 후, 뭐 5년 후, 그때 딱 요 운만 보고 이거는 뭐다 라고 하는 거는 어려워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게, 뭐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론상 알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론상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게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재성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같이 들어오는 게 뭔가 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 정제가 있고 정관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정인, 겁재가 있다. 그러면 요것만 보느냐, 요게 주요 포인트냐? 아닐 수도 있죠. 난 정관
정관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승진인데 집 문제, 요건 집 문제가 되겠죠. 집 문제, 집이나 직장 문제가 될 거고, 승진이나 홀로서기가 될 건데, 이게 주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주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요게 때로는 요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은 주제는 아니에요. 주제. 이 천간이 주제예요. 주제. 천간이 주제고 지지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제가 아니에요.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주된 목적인 거고, 지지는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수단. 지지는 수단. 그래서 뭐가 들어오느냐를 또 같이 봐야 돼요. 주제만 보고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운을 볼 때는 수단도 함께 봐야 돼요. 주제만 볼 게 아니고 수단도. 그래서 함께 놓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의 문제인가? 이거는 같이 들어오는 것이, 같이 들어오는 운을 보고서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딱 단편적으로만 보고, 이거는 집 문제다. 이건 직장 문제다. 이건 남자 문제다. 이건 여자 문제다. 이렇게 딱딱 맞췄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제가 이론이 부족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래요. 불확실성의 원리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확실성의 원리,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게 운에서도 적용이 돼요. 운에서도 불확실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뭘 말하는지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다라는 거예요. 닥쳐봐야 알 수 있어요. 네, 뭐 또 궁금하신 거, 다른 질문 같은 거, 뭐 풀이할 사주가 있다든지, 재밌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시운, 제가 요즘에 시운을 만들고 있어요. 시운. 지금 보이는 모양이 여러분이 보시는 거하고는 약간 틀려요. 저는 계속 개발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 최신 개발된 거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약간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저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자주 전화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또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 사주를 한번 뽑고 얘기를 할게요. 뽑아서. 이제 그분 사주예요.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올해 이제 나이가 이제 52세죠. 이분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잘 안 구해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어떤 뾰족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이제 해요. 이게 동사무소나 구청을 가가지고 공공근로에 항상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이제 그거라도 해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이제 형편이 어렵죠. 이분이 이제 결혼도 못 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작년에도 공공근로를 했어요. 제가 공공근로를 이제 시켰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공공근로라도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공공근로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공근로라는 게 계속
일을 주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단위로 끊어서 줘요. 왜냐하면 대기자가 많으니까 한 사람만 줄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이 사람도 시키고 저 사람도 시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이제 올 2월 달까지 끝나고 이제 또 공공근로에 뽑혀야 되는데 안 뽑힌 거예요. 그 후로. 그래서 언제 뽑혀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올해 운을 보고 이제 정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뽑힐 거다. 이분은 뭐 한 달에 한 보름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또 뽑힐 거다. 뭐 언제 뽑히냐 하면 7월달 뽑힐 거다. 왜 올해 뽑힐 거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삼합으로 정제가 들어왔잖아요. 이분이 일자리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겁재가 천간에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돈 벌 일이 생길 거고, 직장을 통해서 돈 벌 일이 생길 거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직장이 생길 거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올해 또 공공근로에 뽑힐 거다. 그럼 언제 뽑히겠느냐. 근데 이 분이 천간에 뽑히는 게 정인이잖아요. 당첨되는 거. 그럼 천간이 정인이 뿌리를 내려야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럼 이제 그 달이 언젠가라고 보니까 7월 달에 이제 정인이 내려오잖아요. 삼합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3월 달까지 하고 이제 쉰 거예요. 4월, 5월, 6월, 7월 달에 뽑힐 거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5월에도 전화오고 6월에도 전화오고, 딴 자리도 공공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들도 또 있으니까 또 다른 일들도 계속 알아보고, 개미신문 같은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공공근로도 계속 시도해라. 뽑힐 거다 7월이면.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금 오늘이 8월 4일인데 이제 이분은 계속 이제 대기자 명단을 올려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일진을 볼게요. 일진이 이제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저는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약간 화면이 틀려요. 이건 이제 다음 버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기능이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네,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만세력하고 약간 틀리죠. 이제 메뉴가 좀 다르고 다른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 시운을 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이 정미일인데 정미일에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40분이니까 요 9시 반에서 11시 사이니까 지금 신의 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누르면, 요 신해를 누르면 이렇게 신해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달이 이제 신미월이죠.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뽑혔대요. 연락이 왔대요. 왔대요. 그래서 언제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수요일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래서 수요일날에 일진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요 수요일날이니까 마우스로 요 일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누르면 여기 바뀌어요. 신의 일이 아니라 개유일 30일. 그러니까 토요일날 전화가 왔었네. 토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저께 구청에서 연락이 왔대요. 구청인가 동사무소에서 개유일날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공공근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저한테 또 이제 고맙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개유일을 봤어요. 개유일을 봤더니 정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정인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요? 당첨이 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공공근로에 뽑혔다고. 그럼 당첨이잖아요. 그러면 정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날이 개유일이 편인이에요.
왜 뭐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해석이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면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편인이 왔잖아요. 천간에 편인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편인이 있고 천간에 편인이 왔는데 이 편인이 뭐냐 하면 어플라이라고 했잖아요. 지원. 자, 이제 화면을 보죠. 여기 편인이 왔어요. 이분이 여기가 정인이 있고 원래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공공근로에 뽑혔으니까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제 나오세요. 그러려면 정인이 어딘가에 밑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삼합으로 아니 지장간으로. 근데 이분이 정인이 원래 없잖아요. 정인이 뿌리에 없잖아요. 근데 정인이 이쪽으로 와야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당첨이 됐다고. 근데 안 그런데 당첨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편인 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해요. 설명을 할게요. 편인은 뭐냐면 제한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제한하다. 이게 어플라이잖아요. 어플라이. 영어가 참 의미가 함축적이어 가지고 좋아요. 나는 한글의 불편함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사전 들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무슨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들고, 국어 사전을 들고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이제 그 후로도 적절한 한글의 의미가 없는 게, 한글이 참 어휘수가 많잖아요. 한국어 대사전을 보면, 보통 한국어 대사전이 보통 10만 어휘, 10만 어휘만 해도 큰 한국어 대사전이에요. 한국어 큰 사전이에요. 근데 아주 제일 큰 게 한 30만 어휘까지 있대요. 30만 어휘. 그래서 30만 어휘짜리는 어떤 한국어 대사전이냐, 온갖 그냥 지방의 온갖 사투리, 말도 안 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투리, 그냥 억지로 30만 단어를 만든 거예요. 한국말을. 엉터리. 뭐 제주도 방언 같은 거, 함경도 심지어 만주 쪽 방언 억지로 30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만 어휘짜리 한국어 대사전이다 이래 출판했는데, 영어 사전 50만짜리 많아요. 50만 영어 50만 어휘 많아. 영어가 그만큼 단어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의미도 함축적일 뿐더러 한국말이 불편한 건 좀 많이 느껴요. 어휘가 부족해가지고 딱 제가 표현하고자 마음에 있는 걸 딱 표현하는 단어가 부족한 건 많은데, 그래서 이 편인이라는 게 어플라이예요. 영어로 치면 딱 어플라이가 맞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제한하다인데, 운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것도 말하고 있잖아요. 즉 운에서 이렇게 편인 운이 왔는데 내가 당한 거예요. 제한당하다예요. 제한당하다. 뭐냐면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이 이분한테 아무개씨 공공자리 공공근로 TO가 났는데 한번 다시 또 해보시겠어요? 지금 놀고 있죠? 직장 다녀 놀아요. 지금 지난번 그만둔 지 한 3개월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직장 이미 또 다닐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놀아요? 놀면 다시 공공근로 나올래요?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이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분은 재밌죠? 이분은 당연히 지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 7월이 정인이니까 오케이 나 당첨됐어. 7월에 승인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나 갈게요. 그러면
언제 그 연락이 왔냐? 요 개유일이잖아요. 개유일. 개유일, 그날이 개유일이었어요. 그러면 개유일로 일진이 바뀌어요. 요 표시가 돼요. 만약에 갑진일이다 그러면 갑진일에 시주가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뭐 을사일이다 그럼 을사일에 시주가 표시가 되고요. 근데 개유일날 이분이 제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내가 두들겨 본 거예요. 뭐지? 무슨 운일까? 한번 두들겨 볼게요. 뭐가 나오나 볼게요. 이쪽에. 이분이 이제 동사무소에 연락이 이제 그 동직원이 출근하는 게 요때. 아니야. 요때. 아니야. 요때. 아니야. 요때. 오! 정관운이 올라왔어요. 시에. 경신시에.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일거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임무가 주어진 거잖아요. 일거리가 생긴 게 정관이에요, 정관. 내가 할 일이 생긴다. 나한테 할 일이 주어지는 게 정관이에요. 아, 내가 일거리가 생겨야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정관이 뭐냐면, 일거리예요. 임무. 이 정관을 수행하면 내가 겁재가 얻어지잖아요. 임무를 수행하면 내가 돈을 벌잖아요. 아, 나한테 일 안 주고, 나한테 일이 없는데 돈 주는 놈이 있나요? 내가 나한테 일을 시키려면 나한테 임무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임무를 수행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언제 벌어지냐 하면, 나한테 임무가 있을 때 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인 거예요. 정관 운내 내가 임무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일거리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일거리. 그러니까 정관이 일거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신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네, 낮에 한 3시경에 3시 넘어가지고 한 4시 정도에 연락이 왔대요. 시운이 이렇게 시운을 보고 그 일이 언제 터지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운을 만든 거예요. 시운을 좀 보자.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일진 가지고도 물론 일진만 해도 대단하지만 일진을 넘어서 세밀하게 이렇게 시운까지를 보면 좀 더 그날의 일이 언제 터지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마저 들어가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시운을 보고 아, 요 일은 언제 터지겠구나 요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올바르면 맞출 수 있어요. 시운 역시. 물론 이제 일운이나 뭐 해운, 월운 마찬가지지만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에. 그래서 하루의 일은 물론 이제 일진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일이 언제 터지는가 하는 거는 시운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세력창에 이렇게 일진을 표시하고 일진 밑에 일진 옆에 이렇게 시운. 지금은 요게 이제 색깔이 진한 부분은 현재 지금 이제 무슨 시인가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낸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또 해야 될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이 분이 요 사주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연의 문제예요. 인연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연 뭐냐면, 왜 살다 보면 남녀간에 또는 동성간에도 마찬가지고 쟤하고는 잘 맞아, 죽이 잘 맞아, 쟤는 괜히 좋아 또는 쟤는 괜히 싫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인연의 문제인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좀
살펴보자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음번에 나올 거지만, 물론 이제 궁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본인으로 설정을 딱 하면 이렇게 본인으로 나타나요. 본인의 사주가 그대로 이제 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남자의 사주를, 만약 이분이 여자니까 만약 이제 남자 사주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로 놓고 아무나 한번 찍어보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상대방으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상대방으로 찍혀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자고 이제 상대방이 남자인데, 이 상대방 남자가 이분한테 뭐냐? 자,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상대방 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 사주는 평생 안 바뀌잖아요. 딱 태어날 때 정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분한테는 이 남자가 계속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주가 이 사주한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사주의 연운, 해운, 월운, 일운, 시운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주를 이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이게 운인 거예요. 사람을 운처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을 해운, 현재 시간에 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재 시간 누르면 현재 시간은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운처럼 느낀다 그런 거예요. 운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태어난 사주가. 그러면 이 사람 관점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보면, 이 육친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친이 이 사람에게 운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좋다 싫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좋다 싫다 아까 얘기했죠. 뭐냐면 겁재가 좋다 싫다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겁재. 이분은 겁재가 지장간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겁재가 천간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운에서 좋다 싫다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천간에 겁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겁재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겁재가 천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호불호라는 거예요. 호불호.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사람 굉장히 호감이 느껴져. 또는 이 사람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찝찝해. 깨림칙해. 인상 더러워. 괜히 싫어.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은 겁재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 겁재가 천간으로 올라갈 때 비로소 천간과 지장간으로 소통이 되는 상대방을 보면 그런 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강할수록 호불호가 강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호불호가 강하다는 게, 호불호가 좋다 싫다잖아요. 근데 그게 강한 게, 이게 강할수록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괜히 좋아져, 괜히 싫어, 이런 느낌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였어요. 요거에 관한 거는 이제 다음 버전에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운세 천기 누설에는 없는데 다음 버전에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될 거고, 좀 제가 보면서 더 추가될 부분 살펴보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네, 뭐 또 궁금하신 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이거 써먹을 때 많아요. 오늘 한 거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요거. 제한당하다. 편인이 제한당하다. 이렇게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제한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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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의는하고 틀려요. 자, 이 차이를 또 설명을 할게요. 천간에 편인이 오면 내가 제한을 하기도 하지만 제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을 할 뿐만 아니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라는 거는 내가 행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하는 것도 말하니까. 그런데 정의는 뭐냐? 이거는 당첨이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찍힘.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거부하지 못함이에요. 거부 못함. 정의는 거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너 이거 해. 너밖에 없어. 너로 확정됐어. 너는 거부할 수 없어. 하면 정인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처럼 그러면 유사한 거 많아요. 이 편인이 써먹을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이력서 여러 개 넣어놓고 뭐 구직 하는 활동하는 왜 구직자들 많잖아요. 언제 연락 와요? 편인운 올 때. 정인운 올 때 연락 오는 게 아니에요. 정인운은 그런 식으로 안 와요. 정인은 너밖에 없어. 그리고 너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완전히 이거는 이제 찍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찍힘.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럴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는데 내가 거부하지 못할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거부하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인운이 오는 거고,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편인운이 온다는 거죠. 이거 써먹을 때 많을 거예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내가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없는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벌금. 내가 담배를 피다 길거리에서 이제 담배꽁초 버렸다. 편인운이 아니겠죠. 내가 딱지 끊었다. 정인이에요. 정인. 내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내 담배꽁초 버렸으면 벌금 뭐 10만원. 거부할 수 없잖아요. 이런 딱지 끊는 거는 정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뭐 몇 가지 옵션 중에서 내가 1, 2, 3 이런 것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고 연락이 온다면 그건 편인이라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네, 당첨 5만원도 해당돼요. 그걸 연구해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됐네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프리아사주 있으셔도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